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미남입니다. 이제 스즈카 서킷에서 열렸던 일본 그랑프리의 여운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드라이버들과 팀은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본 그랑프리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두 드라이버가 있는 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스턴 마틴입니다. 에스턴 마틴의 3라운드까지 컨스트럭터 포인트를 지난 시즌과 비교해본다면 다소 부진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3 시즌 초반에는 매우 좋은 퀄리티의 차량을 만들어내며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페르난도 알론소가 3번 연속 포디엄에 들기도 했고 랜스 스트롤도 총 20포인트를 가져오며 상위권 팀으로의 도약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가져오는 맥라렌, 메르세데스, 페라리에 비해 영향력 있는 업그레이드를 가져오지 못했고 그 기세는 이번 시즌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드라이버들의 차이입니다. 알론소는 차량의 상태가 좋든 좋지 않든 꾸준히 포인트를 벌어다주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스트롤은 기복이 심해 어쩔 때는 포디엄에 근접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어쩔 때는 알론소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포인트를 벌어오거나 포인트도 벌어오지 못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후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진행된 일본 그랑프리 Q1에서 알론소는 베르스타펜과 약 0.3초 차이 나는 랩을 기록하며 무려 2위로 Q2로의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트롤이었습니다. 스트롤은 에스턴 마틴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Q1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알비듀오, 훌켄버그, 알본, 심지어 차량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알핀의 오콘까지 Q2로 진출한 것을 생각해본다면 스트롤의 탈락이 얼마나 뼈아픈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알론소는 Q2를 5위로 여유있게 통과, Q3에서도 5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포인트를 가져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레이스, 에스턴 마틴 듀오는 초반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미디엄, 하드에 비해 높은 그립력을 구사할 수 있는 소프트를 이용하여 경기 초반 변수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고 스트롤이 13랩에 피트인, 이어 알론소가 14랩에 피트인하고 모두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하게 되면서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일찍 피트스탑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자리를 잃었던 알론소는 다른 드라이버들의 피트스탑 그리고 22랩에서는 1번 코너에서 해밀턴을 추월하며 다시 자신의 순위를 찾아갔습니다. 스트롤도 새 타이어의 도움을 받아 14위에서 점차 순위를 높여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23랩에서 무려 5명의 드라이버가 동시에 피트인을 하게 되었고 마그누센, 보타스, 사전트, 츠노다, 스트롤 순으로 이어져 오던 순위가 피트스탑 시간에 영향을 받아 츠노다, 스트롤, 마그누센, 보타스, 사전트 순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피트스탑 한 번으로 스트롤은 12위까지 올라오며 포인트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11위에 위치하던 츠노다는 홈 그랑프리에서 어떻게든 포인트권에 들기 위해 10위에 있던 훌켄버그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고 스트롤도 퀄리파잉에서 안 좋은 기억들을 지우고자 11위로 밀려난 훌켄버그를 추월하며 츠노다를 잡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츠노다와 스트롤의 간격은 0.7초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초 이상으로 늘어나 버리자 결국 팀은 소프트로 타이어를 다시 교체하며 마지막 승부를 걸었고 이후 다시 보타스와 마그누센을 추월하며 츠노다 뒷순위까지 따라붙었지만 다른 드라이버들보다 한 번 더 많았던 피트스탑으로 인해 시간적 손해를 보았고 이미 츠노다와의 거리도 약 7.5초대로 너무나 벌어져 버렸습니다. 6랩 안에 약 7.5초대의 간격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했고 결국 레이스 막판에는 훌켄버그한테 추월을 허용하며 12위 노포인트로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 알론소는 꾸준히 자리를 지켜내며 6위로 포인트를 팀에게 가져다주며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포부를 보면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팀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팀을 만들고 싶어하는 에스턴 마틴의 회장 로렌스 스트롤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긴 하지만 랜스 스트롤이 팀이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면 언젠가는 스트롤을 시트에서 빼버릴지도 모릅니다. 페르난도 알론소의 모습만큼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랜스 스트롤은 이번 일본 그랑프리에서의 기억을 머릿속에 새긴 채 중국 그랑프리에서는 반드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포뮬러에 미친 남자 포미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